337회 의정부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선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 회계년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국장 보고 후 국별 일괄 심사하여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 일괄 심사하여 담당 과장의 보고는 서면 자료로 가름하고 바로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5년 5월 23일 의정부 시장이 제출하여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하게 세입 세출 결산 현황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결산 세부 현황은 기 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여 보고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종합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의 경우 집행률은 일반에게 83.5%, 특별에게 51.5%, 전체 70.9%로 전년도 일반에게 81.6%, 특별에게 71.7%, 총괄 78.2%와 비교하면 전년 대비 7.3%포인트 감소하여 다소 집행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특히 특별에게의 집행률이 51%로 일반에게 집행률 대비 낮은 수준이며 도시개발 특별에게,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에게의 경우 지출액이 전혀 없는 등 전반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등으로 예산 집행이 어려운 경우는 추경에 반영하는 등 신중한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4년 우리 위원회 소관 2월액은 800억 9,274만 3,075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4.69%로 전년 대비 0.62%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04억 4,796만 7,796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5.3%로 전년 대비 2.57%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특별하게 예비비를 제외하더라도 예산 대비 10% 이상 집행 잔액은 75건 196억 1,501만 4,960원이며 전년 대비 0.06%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절차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부득이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각 부서에서는 예산 운영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은 물론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2월 또는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이 제시한 분야별 개선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5년 5월 23일 의정부 시장이 제출하여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5개 광고 발전기금 등 총 3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결산 현황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32억 8,635만 1,787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5억 4,271만 5,08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6억 5,137만 4,82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31억 7,769만 2,047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우리시 전체 기금 조성액의 16.2%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되고 있으나 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걷고 싶은 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우연 걷고 싶은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걷고 싶은 도시국장 지우현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걷고 싶은 도시국 소관 2024 회계년도 세출 결산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23 회계년도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 결과는 책자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7쪽 일반에게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114억 5040만 6060원이며 지출액은 658억 7403만 2749원입니다. 다음 연도 2월액은 400억 7858만 535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 7423만 1149원으로 집행 잔액은 53억 2356만 1627원입니다. 책자 39쪽 2월 사업비 현황과 47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내역은 책자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걷고 싶은 도시국 소관 2024 회계년도 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걷고 싶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조 의원님. 예, 김조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먼저 전반적인 것도 좀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내에서 지금 집행률이 좀 많이 떨어진 거는 국장님 이해하시죠? 그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나름 계획한다고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당초에 아무래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한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도로 조성과 쪽에서 서부로 사업 국비가 좀 어쨌든 20억이 내려온 부분이 있고, 이제 의원님들 많이 관심 가지는 이제 하금호 사업 쪽에서 한 10억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또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회계 결산 총괄을 보면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아마 이 자리에 굉장히 무거운 자리를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지적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어떻든 집행부라는 건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 시민의 어떤 세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집행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시민에게 돌아가는 건데 집행이 안 됐다는 건 뭔가 지금 원활하게 순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기 때문에 먼저 모두에 좀 그 점을 지적을 하고 네. 한과 한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일단 전반적으로는 보조금 반납금도 한 1억 7천 정도 되고요. 그 집행 잔액이 총 53억이에요. 굉장히 좀 큰 금액입니다. 방금 이제 모두의 국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도로 조성과 쪽에서 아마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점을 좀 잘 새겨 듣고 향후에 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운영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예. 우리 도시 디자인과 과장님. 예. 일단은 먼저 이제 질의하기 앞서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과장님 별로요. 예. 그 공공디자인 행복 공간 만들기 그 예산 현액 18억에 지출액 5억 7천이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근데 2월액이 12억이고 그거에 대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실 저희가 이제 현행이 18억인데요. 지출은 5억 7,800만 원이고 이제 차기 2월에 했습니다. 가지고 사실 이 사업 예산이 2024년도 2회 추경에 이제 편성했는데
2000년도 사업 그 국고 보조금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 지연했다는 사업비를 이월하게 됐습니다. 근데 국가 보조금 지원이 왜 지연된 거죠? 그거 비리 예측이 안 됐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비 매칭도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이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가지고 1차년도 사업이 이 공간 하부에 조성하고 나서 지역이 어딘데요? 간흥동입니다. 가능동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가능동. 예측이 안 되고 이렇게 지금 2월액으로 지금 얼마입니까? 12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보시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당초에 계획대로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은 조금이라도 좀 진행이 됐을 텐데 그런 사업비 지연에 따라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뭐 행감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건 편성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격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겨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향후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재무활동비는 지금 어떤 겁니까? 예산액이 뭐 740만 원인데 지출을 이제 740만 원을 다 쓰셨는데 재무활동은 뭘 하신 거예요? 재무활동은 과장님?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재무활동 보면 748만 원이라고 지출 금액이 나와 있죠. 예, 예. 과장님. 그게 아, 어떤 그거는 그 2022년도에 국비 보조금 집행 잔액 이자 반납이 있습니다. 25만 원이요. 그 촬영에 대한 재무 활동이 어떤 항목 내용이냐고요. 아, 민간 전문가 및 공간 환경 전략 수립 지원했던 예산 지원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받은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어디서요? 국비요. 국비로 예산을 받아서. 네. 그러면은 그 지출 내역은 어떻게 지출을 하셨어요? 총괄 건축가 해서 저희가 국비 지원 받은 건데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쓰셨냐고요. 740만 원을. 재무 활동이라면 항목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 예. 그거는 그 뒤에 팀장님, 그거 답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도시디자인과 도시건강기획팀장입니다. 이 재무활동은 각 보전 지출에 대한 반환금, 이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른 내용이란 말이죠. 그거 자료 제출하도록 할게요. 그 세부 지출 내역 자료 제출하세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도로조성과 과장님, 예, 아마 그 자리에 가장 무겁게 좀 앉아 계시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작년에 예산 편성에 대한 집행이 지금 몇 %예요? 지금 총괄 평균으로 보면? (92%입니다) 92%요? 네. 뭐 100%가 있으니까 그런데 70% 지금 70%의 지금 집행률 상당히 많죠. 과장님,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자문위원회가 아마 많은 이제 지적 사항들이 있는데 위원회에 대한 부분들 예산액이 380만 원인데 지출 277만 원하고 잔액이 82만 원이 남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자문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그 당초에 편성하는데 충분히 개수가 되지 않나요? 예측이 되는 금액 아닌 거예요? 꼭 82만 원을 이렇게 남길 필요가 있는 건가요? 과장님? 자문위원 비용. 자문위원들 참석 수당 드리고 남은 액수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금액이 예측 금액이 되는 그러면 불참석한 금액에 대한 불참석한 위원들에 대한 잔액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네네. 건가요? 그 자료 제출하도록 예.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원동 중로 1-5 개설 사업 부분 있죠? 과장님. 개설 사업이요? 네, 예. 그거 잔액이 한 3,200만 원 남았죠? 네, 네. 그에 대한 부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집행률이 0.1%인데 이거 왜 이렇게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요거는 지금 토지 보상비 한 필지에 16억 정도 보상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요. 보상비 확보가 안 돼가지고 집행 잔액 불이행 처리한 지금 상황입니다. 보상금 확보가 얼마 정도 총 금액이 얼마? 한 필지가 한 16억 정도 됩니다. 16억 정도요? 근데 네. 그 지금 편성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예, 편성이 안 돼 그러면 있습니다. 기획 예산과 쪽에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그 행감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공격적으로 제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그러니까 행감 때랑 동일한 지금 지적 사항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도로조성과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도 지금 제대로 지금 당해 연도에 그 사업이 이행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예산으로 그렇게 지금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금액들이 지금 여기 남아 있고. 토지조 이 부분을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기획 예산과대 제안을 하세요. 지금 왜냐하면 뭐 다른 곳에다 예산 쓸 곳이 아니라
당장 저 도로 개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집행 안 되고 있으면 과장님 이하에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 그 자리에서. 예.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일부 지분으로 보상을 하려고 합의를 했었는데 토지주가 일괄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등 처리했고요. 그리고 예산부서하고 계속 전액을 확보를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올해 연도 그리고 내년도 2년에는 과장님 네. 적극적으로 지금 예산에 대한 편성에 있어서는 저는 이게 가장 우선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이런 부실한 성적이 나오지 않도록 기획 예산까지 제안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지적 사항을 그 기획 예산까지 전달을 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국도 3호선 서부로 나들목 개설 사업 같은 경우도 좀 잔액이 21억, 예산액은 91억인데 지출한 건 7억밖에 안 돼요. 그죠? 네네. 이것도 지금 문제점이 뭡니까? 이거는 예비군 훈련장하고 서울 양주 고속도로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지출을 못하고 부득이하게 불응 처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불용 처리하는. 그러면 전혀 사업을 이행 못하는 거예요, 과장님? 일부 보상금은 지출했고요. 일부 보상금이 얼마 정도 보상을 했습니까? 지금 불용 처리되는 게 한 20억이고 32억 중에 22억이 불용 처리, 나머지는 보상금은 7, 8억 정도 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순수 10이죠. 12 예산 불용 처리가 된 거죠. 아니 국비입니다. 국비요? 네네. 그러면 더 큰 문제 아니겠어요? 이것도 국비 전혀 불용 처리해도 다 그러면은 국가 환수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이 부분도 그러니까 저는 좀 답답한 게 과장님 지금 이렇게 지금 예산을 받아가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에 우선 집중도가 돼야 되는데 뭐 아무리 돈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사회 기반 인프라 시설 아닙니까? 도로 조성 관련된 부분을. 근데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수십억씩 불용 처리하는 부분은 이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예비군 훈련장하고 서울 양주 고속도로 때문에 행정 처리가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그렇게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시라고요. 와서 못하겠으면.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률에 대한 부분에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구모 중로 1-25 아까 저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작년 10억 그대로 그냥 불용 처리해 버렸어요. 네네. 작년은 물론 이제 과장님이나 뒤에 우리 팀장님도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노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실을 맺는 것, 결말을 매듭을 짓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과장님. 결말이 좋게 끝났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올해까지 넘어온 상황. 지금 국토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번 주 목요일날 경기도하고 요 개발정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목요일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만간에 국토부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적될 사항은 많은데 네.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제 과에 대한 부분으로 책임을 좀 돌릴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기획 예산이나 총괄하는 총괄 부서 그 집행부의 총괄 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선택과 집중 우선 사업을 해야 될 부분에 예산을 넣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불용 처리가 이렇게 지금 속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고스란히 다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거고요. 우리 하여튼 도로 과장님. 이번에 국토부하고 협의가 잘 끝나가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시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집행률이 지금 상당히 저조한 사업들은 과장님 과에서 만약에 이게 소화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한다면 담당 부처에다 기획 예산 이쪽에 담당하는 부서가요? 기획 예산과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거기에 대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안을 하라고요. 공식적으로요. 그래서 그 사업의 이행에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철저하게 관심을 갖도록 다시 한번 당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과 과장님. 예, 도로관리과 차영상입니다. 예. 요번에 도로보수 이제 수로원 지원에 대해서 예산 6천만 원에 지출 4,700, 잔액이 1,200만 원이 남았어요. 거기서 왜 수로원에 관련된 부분이 왜 잔액 남은 이유가 있나요? 예, 여기는 그 급식비라든가 어떤 작업에 대해 쓸 때 이제 피복비 같은 거 사용하고
좀 일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휴업계획이 남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예측이 안 됐을까요, 과장님? 1,200만 원 정도 꼭 남겼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요거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면 뭐 3회 추경이든 요때 추경 때 저희가 좀 반영을 해서 감액을 시켰었어야 되는데 좀 그 부분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놓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뭐 피복비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측 가능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저는 개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금액을 그러니까 집행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예산을 너무 우리 과할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쓰고 남은 금액을 이제 불용 처리하는 경우가 늘 그 악습적으로 나오는 관행인데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개수를 하고 그 오차 범위를 상당히 좀 줄이세요. 5% 안으로 오차 범위 안으로 5%로 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 어느 과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그러겠지만 왜냐 비교가 되니까. 근데 그 과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상당히 좋아요. 그건 뭐냐? 이미 예측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확보해놓고 보자라는 방식이 아니라 충분한 예산에 대한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판단을 하시라고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과장님. 자전거 도로 지금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산은 3억을 잡아놨고 집행은 2억 3천. 그리고 잔액을 6,600만 원을 이제 그 잔액을 남겨놨는데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더 확대해서 해야 되는 금액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남겨둘 이유가 있었나요, 과장님?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할 곳은 많은데 저희가 아마 어떤 집행하고 어떤 업무적인 과정에서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좀 없도록 올해는 좀 더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걸 한번 자료를 요청할게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집행했던 거 했던 금액 예산 대비 집행했던 내용 자료 요청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남은 금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의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결산위원을 보면서 총괄적인 거는 이제 마지막에 추가 질문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세부적인 거를 여쭤보겠습니다. 도시 디자인과 아까 우리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에 차액이 남은 거는 국가 보조금이 늦게 나와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공공 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도 다음 연도 2월액이 참 많고 명시 2월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당초 계획 이게 설계부터 또 사업비 교부까지 해서 사실 이게 뭐 1회 추경에 예산을 우리 시비를 반영을 못하다 보면 2회 추경에 또 예산이 또 반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사업비 예산도 그렇고 저희가 설계를 하고 그 당시 1차 년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 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도 1차 교부가 8억이 됐습니다.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집행하고 거기서 혹시라도 그 사업비에서 2월 되는 예산도 있었고 또 아울러 사업비가 또 2차 년도에는 그 10억이 12월 달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2월 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준공이 이제 9월 예정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준공은 그렇게 돼 있는데 준공을 예정을 못 하셨을까요? 그거는 작년도 사업에서 연계가 된 거잖아요. 가지고 네. 올 7월 달에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망원로는. 아니 지금 2025년 9월 준공 예정이면 요거 예상을 못 하고 집행을 예산을 세웠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게 12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늦어진 겁니다. 예산을 반영하다가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늦어졌다. 예. 그러면 그 예산이 국 예산 언제쯤 나왔어요? 작년 9월에 12월에 왔습니다. 신청은 저희가 언제 했을까요? 2023년도에 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24년도에 24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됐고요. 그런데 12월에 나왔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네요. 네, 그다음에 도로조성과에다가 문의하겠습니다. 도로조성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로조성과는 어쩔 수 없지만 아까 같이 그 금호 중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예산을 그대로 이제 남길 수밖에 없는 2월 할 수밖에 없는데 생각보다 2월액이 많아요. 그리고 예산이 8,500 정도인데 지출이 5,33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 것들은 예산 집행이 좀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을까.
한번 보시겠어요? 이 집행 예산이 그렇게 그 용현동 대로 12 제가 잘 안 보였어요. 용현동 대로 같은 경우에 개설 사업에 8,500만 원 사업을 했어요. 네. 근데 집행 지출액은 이제 5,333만이고 여기에 보니까 현액 잔행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3천 얼마.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게 아닌가. 요게 영석고등학교에서 용현지방산업단지 네. 올라가는 대도 3-6호선 도시관리계획 3-12 용역 절차인데요. 12호선. 네, 그 용역 절차인데요. 네. 그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실시 용역을 일부 여건에 의해서 타결 준공하다 보니까 일부 그 금액 지출하고 일부는 부정 처리한 겁니다. 용역 업무 수행을 하다가 저희 시 여건에 의해 가지고 타결 준공한 상황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네. 지금 중로 3-51호선 요것도 이제 예산보다 집행이 이제 거의 50% 조금 안 되는 50% 조금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3분의 1이 집행이 안 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세운 게 아닌가. 좀 비슷한 흐름이에요. 지금 여기 상황이. 아까 같이 하금호 중로 1-28 같은 경우에는 집행 잔액이 남겨도 뭐 이해가 가요. 협의가 늦어지고 노력한 거는 충분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는데 이렇게 용현동 두 개 다 예산을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좀 시설 공사가 완료되면서 네. 저기 보험료 네. 저기 보험 같은 거 정산 처리하다 보니까 일부 부득 처리된 상황입니다. 2월 된 사업에 대해서 공사비 정상 금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겉도구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제설 사업으로 겉도구기라네 도로 관리과 지난번에 제설 사업 급비 때문에 이제 서로 저희가 상임위 때도 얘기가 오갔는데 여기에 보니까 보조금이 반납금이 1억이 있고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9쪽이에요. 네. 예, 요 사항은 지금 도 재난안전 기금으로 재설비 구입으로 1억을 네. 지금 지원을 받았던 사항인데 네. 사실 말씀드리면 그때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 반납으로 좀 잡혔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올해 다시 협의가 돼서 다시 시에서 지금 사용하는 걸로 얘기는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행히 올해 사용할 수 있게끔 네, 되는데 이 관리과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이게 과장들이 자꾸 바뀌니까요. 챙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포인트는 거기입니다. 뭐 국장님은 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제가 봐도 과장님들이 바뀌면 책임이 좀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도로 유지 보수 사업에서 보면은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부 사항이 별첨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저희가 도로 유지 보수 사업으로 지금 총 89억 예산이 있었었는데요. 예. 그 중에 아마 저희가 4억 정도 지금 남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행은 사실 95%는 됐는데 예. 사실 금액이 남는 금액 자체가 지금 4억이 남다 보니까 좀 많이 남은 측면이 있긴 합니다. 이런 것도 말씀드린 대로 추경 때라든가 이때 좀 정리가 좀 반납을 하든가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 그거 좀 미흡했던 상황 같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 답변 잘 주셨어요. 추경 때 반납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정원가도 예산이 되게 생각보다 2월에 되게 많아요. 잔액도 많고. 그건 왜 그런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41쪽이죠. 41쪽에 보겠습니다. 25페이지 말씀. 25페이지? 네네. 그래요? 네네. 보세요. 글쎄요. 먼저 이제 뭐 10월 중순부터 이제 3회 추경이 시작될 때
저희가 최대한 깎는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이런 뭐 유지관리비나 이런 거는 저희가 좀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그다음에 과장님은 2024년도에는 안 계셨어요.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편성도 하셨는데도 이건 정말 많이 반성해요. 예, 많이 발생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특조금이나 특교세가 많은 좀 항목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렇게 잔액을 삭감하거나 이런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지런히 일을 했어야죠. 네. 보조금도 많고 잘 좀 챙겨서 네, 알겠습니다. 보조금 반납하거나 예산을 바닥에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청가는 잘 하셨는데 하청가가 몇 페이지죠? 표시를 해놓고 하청가가 제가 그 생태 하청가를 표시를 해놓고 머릿속에다가 알기만 하고 정리를 안 해서 차후에 제가 질문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려 계십니까? 예, 조세일 의원님. 네, 자료 준비해 주시라 감사드립니다. 매년 나오는 뭐 지적사항인데요. 불용 처리나 뭐 이거는 뭐 해년마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고, 가장 올 한 해 작년이죠. 예산 제일 많이 받으셔서 제일 많이 쓰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은 문서상으로도 많이 하셨고 국도비 매칭 사업도 많이 하셨고 보니까 특히 많이 늘었어요, 예산이. 근데 이제 2025년 결산 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은 많이 하셨고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복리나 복지에 대해서는 이 돈을 많이 쓴 것만큼의 그만큼의 좀 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캐스천 마크입니다. 이게 뭐 한 2, 3년 돼야 이제 티가 나겠죠. 좀 그렇고, 그다음에 국도비는 저는 오히려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는 안 쓰신 건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용 처리를 다 하는 게 오히려 시에 더 도움이 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에 있어서도 뭐 명시열한 사고 이런 분명히 이해는 갑니다. 여기 보시니까 뭐 도로나 이런 것들 다 이해는 가고, 근데 이제 오히려 차라리 국도비는 좀 많이 쓰시고, 뭐 생태하천과는 국비 막 전액으로 그냥 하는 것도 있고 도시정원과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좀 쓰셨으면 좋겠고, 다 쓰시고 저희 12만 좀 아껴주셔서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튼 돈의 액수는 제일 많이 작년에 쓰셨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복리나 이런 것들도 한번 2, 3년 후에는 좀 올 하반기 정도 되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그 12 같은 경우는 도로 조성가 같은 경우는 좀 웬만해서는 제 생각은 지금 예산이 많이 없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SOC 사업이나 이런 것들 하시고 싶은 부분이 상당히 많으시겠지만 저희 시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일단 도로나 관리, 이쪽 관리는 하되 조성은, 도로 조성에서는 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교세라든지 다른 방법, 종합발전계획에 넣어서 우리가 국비를 뭐 60, 70% 받아서 이런 것들은 좀 하셔도 상관이 없고, 또 개발이 되면서 사실 옛날에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나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들에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것들은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들은 이젠 좀 정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왜냐면 그 소로 중로보다는 일단은 큰 데로부터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원칙이. 그래서 돈이 없을 때는 좀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몇 년째 보신 묵은 거 계속 넘기고 하시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감 좀 정리를 하셔서 시에 뭐 기속을 하든 아니면 불용 처리를 하든 그런 부분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이게 끌고 가면 갈수록 문제점들이 있어요. 예, 저희 시가 아마 앞으로 한 5년 후까지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SOC 사업을 많이 못할 거예요. 지금 시 현상상. 왜냐면 저희 재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써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2024 회계연도 재정 규모는 전년 세입의 7.4%, 세출은 8.8% 감소됐어요. 8.8%는 거의 10%면 우리 1조 5천억이라고 하면 1,500억이 세출이 감소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재정 지출 현황도 사실 327만, 그러니까 시민들 대비해서 지출을 우리가 1인당 쓸 수 있는 비용이 32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준 거죠, 작년보다. 그래서 저 생각은 SOC 사업을 하는 데나 하천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이상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국도비 매칭 사업이 있으면 최소한의 시비가 안 들어가는 건 붙여서 하되 나머지 사업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많이 하셨는데 행정상으로도 하시고 나가셔서도 엄청 많이 만드셨는데 그런 것들에 참 노고가 많으셨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고민 한번 다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권한나 의원님. 네, 권한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전에 비와 강풍이 불어서 도로에 포트홀도 생기고 가로수도 부러지고 민원 많이 받으셨죠? 민원 처리하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일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21쪽 보겠습니다. 작년에 가로등 보완 등 보수에 16억 정도 지출을 했는데요. 혹시 LED 가로 등기구 도로 조명 시설 공사에서 램프만 교체했는지 아니면 등기구까지 교체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의 자료 설명. 예, 등기구도 같이 교체한 사항입니다. 아, 같이 한 거예요? 네네. 올해는 밀락 지하차도 조명 개선 공사에서 등기구는 재사용하고 램프만 교체해가지고 2천만 원 정도 비용이 절감이 이루어졌다고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적극 행정을 통해서 성과를 낸 것으로 보여서 칭찬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저기 노루 가로등 같은 거 교체할 때 비용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통로 박스 있어요. 사업 설명 및 주요 집행 내역에 보면 밑에 그 터널 길이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죄송하지만 어디? 통로 박스 송산사지에서 푸른마당 터널 등 설치 공사가 있거든요. 그 터널 혹시 길이 모르시면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도로 폭만큼이니까 한 30m에서 40m 그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여기에 저는 여기 통로 박스를 안 가봐가지고 예. 네, 어느 길이나 돼요? 30m 정도. 네네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녹지산림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2쪽입니다. 네. 숲속 가족 캠핑 프로그램 운영을 100% 다 사용하셨는데요. 거기 내용에 보면 작년 1차 추경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 관련에 대해서 시민 반응은 어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그 5월 달하고 9월 달 그 두 번에 걸쳐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좀 뭐 장애인들이나 그런 또 이제 그런 가구를 좀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봤을 때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혹시 그 반응에 관련해서 이렇게 뭐 설문조사 같은 거는 해놓은 건 혹시 있으신가요? 설문조사도 했는데요. 굉장히 좀 그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올해 계획이 있으신지요? 올해는 작년에 그 본 예산에 좀 그 올렸었는데요. 좀 계상을 했었는데 좀 수립이 안 돼서 올해는 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8월달에 추경에도 어려운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추경에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사업 성과가 좋아서 시민 만족도도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지속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추경 예산할 때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조현님. 예, 김조현입니다. 우리 도시정원과 과장님. 네. 예. 일단 먼저 제가 주문합니다. 일단 그 공원 내에
그 기부 체납 방식의 공원 조성 있죠, 향후에. 아, 예를 들어 네, 나중에 네. 도시개발 사업할 때 네. 철저하게 그 관리 공원에 대한 부분 조성할 때 관리감도 철저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발곡굴림공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이후에 그 경사면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했다는 부분을 제가 이제 확인을 했고 그 부분은 네. 이제 뭐 다행이긴 한데 향후에 기부 체납 방식의 공원 조성도 어떻든 개발 이익은 어떤 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거예요. 사업자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네,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정부의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지금 이 부분 예산액 1,800만 원 전혀 지출 안 했죠? 아, 이 부분은 결국 UBC 사업 때문에 그런 거죠, 과장님? 전혀 지출은 안 근데 집행이 일부 0%라고 나와 있잖아요. 됐습니다. 이게 이제 사고 이율된 금액이라 저희가 사고 이율의 원인이 뭐예요? 22년도에 예산이 세워졌고요. 저희가 이제 착수하고 나서 그 근린공원에 대한 이제 시의 계획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의 변경의 네, 원인이 뭐냐고요? 네, 변경 UBC 원인. 사업 그러니까 UBC 사업 그 안에 네. 의정부 역전 안에다가 과거 캠프 홀링워터를 공원으로 조성했던 곳을 네. 결국은 이제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두 가지 예산이 날아간 거죠. 센트럴파크에 대한 공원 조성 용역 비용 1억이었죠. 의회에서 1억 용역했던 거 그대로 다 날아갔고 네. 지금 이 금액도 지금 전부 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 이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네. 잔액입니다. 잔액. 그리고 이거 다 집행 이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늘 얘기하지만 행정이란 일관적인 행정이 중요한 거예요. 일관적인 행정. 물론 이제 이거는 과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 시장의 어떤 책무에서 시작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결국은 고스란히 당초 계획은 잡혀 있는데 결국은 예상 집행 전혀 못하고 결국은 무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잠깐 답변 드려도 간단하게 될까요? 답변해 주세요. 예, 예. 저희가 6천에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북부 부분에 대한 그 계획이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그 UBC 사업이 나오면서 저희는 남부 쪽으로 포함을 해서 일부 이제 가업 변경을 해서 4천만 원 지출한 사항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부분을 한 건 아니고요. 그 UBC 사업이 있으면서 사업 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그 가업의 범위를 북측 부분을 빼고 남측을 저희가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답변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UBC 사업을 하면서 집행이 안 되고 일부 나머지 짜투리에다가 금액을 쓰겠다는 건데 그건 답변이 적절하지는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과과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그 전체 집행을 할 때 어떤 원칙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아까 처음에 제가 주문했던 내용대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관리감독, 기부채납 관리감독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녹지살림과 과장님, 네. 이번에 그 산불 예방 관련된 부분을 보니까 그 예산이 한 9,600만 원, 근 1억이 남았어요. 지금 써도 모자를 판에 그 1억 정도를 금액을 남겼는데 그걸 보니까 지금 뭐 급식비 뭐 집행잔액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 했는데 지금 이거 남은 뭐 급여에 대한 집행잔액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그 인건비에 관련된 비용들이 이렇게 많이 남았죠? 그 작년 같은 경우 좀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산불 감시원 그 20명 인건비가 좀 그 남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산불 그 위험 지수가 있는데요. 경계 단계에서는 이제 6분의 1 정도 그 본청 직원들 근무를 하고요. 그 심각 단계에서 일단은 그 4분의 1 정도 근무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비가 계속 와가지고 그 산불 감시원이나 아니면 직원들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비가 많이 왔다는 말은 매년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옵니다, 과장님. 네. 그 답변은 제가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삼림 정화 홍보물 제작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제가 볼 때는 네. 과장님 앞으로 당초 예산 잡을 때 정확하게 예산 잡으세요. 그러니까 5% 안으로 줄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인건비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뭐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초 예산이 잡혀 있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계절에 대한 것들은 평균치가 있잖아요. 우기 때는 당연히 비가 오고 가을철에는 비가 안 오는 건 당연한데 단순히 그 과장님의 단순하게 뭐 작년에 비가 많이 왔겠다라는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정확하게 그 예산에 대한 편성을 좀 촘촘하게 꼼꼼하게 하기를 다시 한번 좀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산림병 해충방제 같은 경우도 이것도 예산을 써도 모자를 판에 1,700만 원 남은 거는 왜 그 원인이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 병충해 그 방제 사업 같은 경우는요, 방제원하고 예찰방자단 해가지고 국도비 사업으로 일단은 운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국도비 사업으로는
그 예산이 좀 부족해서 방재원 예산은 저희가 이제 자체 사업으로 시비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은 거의 대부분 좀 그 집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시비가 좀 남은 상황입니다. 시비로 남아 있는 금액이다. 네. 이것도 어떻든 원인의 문제점은 있죠, 과장님. 네. 있죠. 그래서 향후에 금액이 왜냐하면 지금 항목이 산림편 해충방제 같은 경우는 예산을 더 집행해도 모자를 판에 금액을 남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꼼꼼하게 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우리 그 하천과 생태하천과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그 6과 중에 가장 우수과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집행 잘 하셨는데 지금 남은 것도 보니까 이거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인데 너 이거 왜 틀렸냐 했을 때 그냥 이거는 뭐 정답인데 뭐 이게 다른 정답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2번도 되고 3번 될 수 있는 약간은 문제점에 오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집행을 잘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천 그 수생태계 복원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 2억에 거의 다 예산 편성하고 잔액이 이제 2억 4천 남았는데 낙찰 차익이 이렇게 많이 남나요, 과장님? 예, 낙찰 차익이 이 정도 남는데 다른 사업이 낙찰 차익이 많지 않았던 거는 낙찰 차익 가지고 다시 발주하기도 하고 그 낙찰 차익을 활용을 했는데 이 사업은 그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수생태계 사업을 하려면 공모 사업을 하기 전에 수생태계 이 복원 사업에 대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공모 사업에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또 그 활용하는 것보다는 반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남았다. 낙찰 차익을. 근데 이 부분도 공모 사업에 관련된 부분 적극적으로 뭘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원인 행위 자체가 이제 공모가 선정이 돼야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근데 저희 시 사정상 이제 공모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50%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대부분 22억 4천에 지금 잔액 부분은 이제 공모 사업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반납했던 금액인가요? 네, 2,400만 원에 대해서 활용할 계획을 안 세웠다는 거죠. 세우지 못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어떻든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적극적인 공격적인 노력을 했으면은 좀 더 완벽한 집행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새겨서 듣겠습니다. 꽈라는 건 그런 거죠.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어내야 결국은 그게 시민들한테 그대로 투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 있게 그 집행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하천과 같은 경우는 가장 잘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세일 의원님 먼저 하세요. 이기욱 의원님. 하천과 이어서 아까 질문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개선 및 권고사항의 답변서에서 지난번에 보면은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추경 예산을 색감해서 잘해라 그렇게 했는데 2024년도에 운영한 거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지금 불용에 된 거는 추경에 삭감해서 반납해라 이렇게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그 답변은 주도 면밀하게 집행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예산 편성과 집행과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한번 뭐 한 5억 가지고 발주를 한다. 그러면 그 집행 잔액이 한 7, 8천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럼 하천 내에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사업이 또 필요하다 그러면 남은 금액으로 한 번 더 발주를 하는 거죠. 그 뭐 2천이 됐든 5천이 됐든 발주를 해서 좀 그렇게 되면은 직원들이 굉장히 뭐 업무하는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 시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남은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 남은 낙찰 금액을 다시 발주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하천 정비에서 그 집행 잔액이 1억 5천이 남았어요. 근데 원래 예산이 175억인가 그렇게 큰 예산에서 조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성과에는 99.1%거든요. 그거에 대한 잔액을 안 남기고 다른 데다가 더 활용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공사를 할 때 예. 마지막에 준공 정산 절차를 거치거든요. 만약 인건비 가지고 정산을 하는데 그때 저희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좀 많이 남은 경우에는 그 따로 발주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할 수 없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잔액이 발생된 그러면 점이 예산 있습니다. 집행을 1억 5천을 잘못한 걸까요? 1억 지금 잔액이 1억 예. 5천이에요. 예. 그러면 1억 5천을 잘못 집행한 걸까요? 처음 예산 짤 때?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 많았던 거죠. 그럼 이제 집행 예. 잔액이 그런- 많았던 거는 보통 이제 예산이 예. 왜 많았냐? 그러니까 금액을 아까 175억 정도에서 1억 5천은 작은 것 같지만 예. 1억 5천이라는 숫자는 여튼 크잖아요. 네. 그럼 애당초 예산을 집행할 때 네. 1억 5천에 대한 집행이 남을 거라는 계획은 했어요? 생각은 했어요? 예.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네. 저희가 좀 꼼꼼히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잘 챙겼어요. 네. 잘 챙겼는데 제가 아까 사례로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는 저희가 지적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잘한 부분은 동료 과장님들이 어떻게 집행을 했나를 보고도 예산을 이제 같이 보고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례로 말씀을 좀 드리라고 했던 거고 정말 하청과 잘했어요. 네. 잘했고 개선 및 권고사항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주도 면밀하게 집행을 했다는 점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가 1억 5천을 어떻게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했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녹지 살림가 같은 경우에 네. 명시 2월이 있죠? 네.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 흑향기 맨발길 조성 사업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1억 8천 지금 그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그 3회 추경할 때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이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인데요. 그 1억 원 계산해가지고 그 산불 감시 그 CCTV 카메라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조금 좀 시간이 걸려서 조금 이제 그 올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이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일동 생태마을 조성 사업도 작년 3회 추경 때 계산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실질 설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호를 해서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네. 3차 추경이 언제였죠? 그때 12월이었습니다. 그러면 네. 3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하셨을 텐데. 그리고 흑향기 그 맨발길 조성 사업은요. 네. 저희가 그 경기도에서 70%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그 늦게 좀 받았습니다. 저기 한 10월 달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득이하게 일단은 그 3회 추경에 좀 그 계상을 한 거고요. 그리고 CCTV 설치 관련돼서는 조금 이제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2월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평상시에 열심히 하시는 거 인정한데요. 지금 작은 예산이 아니고 1억이라 네. 사전에 좀 협의를 해서 네네. 12월에 예산이 올라오고 뭐 이런 거는 당해년도 예산은 되도록이면 당해년도에 털어내지만 네. 부득이할 경우에 이월시키는 상황 잘 아시지만 네.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요참에 제가 물어보는데 상곡동 지금 벌거스 산사태 날 정도로 이렇게 파인데 아세요? 상곡동이요? 네, 상곡동 거기에 처음에는 조금이었다가 제가 지난번에 깜빡 잊고 못했는데 네. 조금 이렇게 파였다가 이렇게 보기에 너무 육안으로 보기에 예. 저거 그대로 놔뒀으면 산사태 나는데 제가 민원을 넣었었어요. 아, 예, 말씀을 드려서 거기 나무를 심었어.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기존의 나무하고 지금 현재 심은 나무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네. 거기를 좀 잘 살펴주세요. 거기가 적은 면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그게 왜냐하면 네. 그게 다른 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네. 그렇게 이제 나무를 제거하고 이랬다가 그게 제대로 안 돼서 절대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제가 답변은 받았지만 네. 요즘에 보니까 거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예. 지금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그 저기 예산은 아마 기억 못할 거고요. 편백나무 그 조림지 말씀. 네. 저희가 이제
그 우기철이라든가 그럴 때는 좀 주기적으로 저희가 좀 그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뭐 그 식생이 어느 정도 좀 피복이 돼서 지금은 큰 문제는 없는 거로 일단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정도면 큰 문제 없어요?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저희가 배수로라든가 그런 부분도 조금 정비를 했고요. 지금은 뭐 풀이라든가 잡목들이 좀 올라와서 그리고 이제 조림목도 좀 많이 좀 생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큰 문제는 그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좀 챙겨보고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염려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처음에 이제 그 저희 시에 편백나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범 사업을 한번 좀 추진한 건데 그런 좀 주민분들이 약간 좀 걱정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사전에 거기에 통보를 한다든지 네. 알림이 없어가지고 네네. 저는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던 네. 상황인데 주민들도 물어봐도 잘 몰랐던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근데 요번에 이제 비가 오고 이러니까 아우 저거 괜찮겠죠? 그러면서 서로들 대화하는 가운데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보니까 체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보면 제가 이제 이번에 그 결산검사위원이라 다행히 이제 이 겉도국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얘기조차도 이제 많이 누락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반복이 됐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결산검사 때 제가 집중적으로 본 게 이제 겉도국을 제가 이제 많이 봤는데 여기 이제 예산 집행이 좀 저조했다라는 게 다른 과들은 이런 일이 있지만 아주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개선 및 권고 사항이 이제 반복되는 데는 제가 지적해 드리지 않아도 시간 관계상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수고한 만큼의 결과가 좀 보여주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짚은 거는 누구를 뭐 칭찬하고 뭐 평가하고 뭐 이러는 것보다 감사라는 거는 꼭 못한 것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잘한 부분은 부각시켜서 서로 잘하라고 공유하는 거니까 우리 하청과를 뭐 드러내기 위해서보다는 제가 많이 이렇게 양면으로 봐도 본이 돼서 이번에는 조금 어떻게 집행을 했냐라는 말씀을 좀 발표를 하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좀 잘 못하네요. 왜 그러냐면 맨날 저희가 지적만 하니까 그래서 모두 다 정말 잘했다 수고하셨다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가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걷고 싶은 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태훈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쪽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세입 예산 현액은 70억 3,822만 8천 원으로 모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 현액은 576억 5,605만 5,490원으로 일반 회계는 506억 1,782만 7,490원이며 특별 회계는 70억 3,822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7쪽 일반 회계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506억 1,782만 7,490원으로 지출액은 467억 7,332만 7,550원, 이월액은 20억 3,917만 9,150원, 보조금 반납금은 12억 8,519만 9,789원이며 집행 잔액은 5억 2,012만 1,001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70억 3,822만 8천 원으로
70억 4,930만 7,066원을 징수 결정하여 70억 4,887만 5,066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3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 내역으로 세출 예산 현액은 70억 3,822만 8천 원으로 3억 4,371만 2,5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억 1,427만 9,4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53쪽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건축과 소관, 5개 광고 발전 기금과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금 2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7억 8,983만 9,895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8억 3,823만 4,010원으로 7억 7,985만 1,990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28억 4,822만 1,91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57쪽 채권 현황입니다. 일반 회계는 주택과 소관 기타 채권으로 전년도 말과 변동 없이 514만 6,11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도시정책과 소관 5개 지구 특별회계 채권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3억 9,034만 2,630원에서 당해 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15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억 8,884만 2,6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조 의원님. 예, 김조 의원입니다. 저 동일하게 우리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작년도 국장님 집행에 관련된 그 국의 자체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미흡했던 부분은 어떤 점이 미흡했습니까? 예. 전체 예산적으로 보면 한 잔액이 한 10% 정도 이렇게 이제 남아 있는 거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집행하다 보면은 이제 입찰 차익이라든지 정상 금액 이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좀 더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꼼꼼하게 좀 더 공격적인 집행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예산 한 500억 정도 됐죠? 예. 근데 그 중에 지출한 게 467억이고 2월이 이제 20억. 그리고 보조금이 한 12억 정도. 잔액이 한 5억 2천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뭐 어떻게 보면 집행을 못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남아 있는 그 5%를 잡아내는 것도 이제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집행하는 게 결국은 저는 집행부의 능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 과의 어떤 그 사업 내용이라도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다 집행 소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 다시 한번 좀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가비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정책과 과장님. 그 작년에 네. 우리 취약지 개발 부분에 있어서 뭐 예산은 2억 8천에 이제 2억 2천 거의 다 소진을 했는데 집행률은 78% 정도가 돼요. 네네. 거기에 잔액이 6,1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그 원인이 뭡니까, 과장님? 자율통 생태마을 말씀하시는 예. 거잖아요. 용역 과중에서 그 저희가 그 국비 지원 사업 아니요. 그 자율동 생태마을이 아니라 취약지 개발이요. 그게 그 자율동이랑 같이 연동되는 사업인가요? 취약지 개발 사업이? 네네. 예, 그 말씀하세요. 네. 그 용역 이제 과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 중에 일부가 과업에서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누리길 마을 조성 사업인데 누리길 조성 사업인데 이제 그게 주민 지원 사업에 그 해 선정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삭제를 하고 그 주민 지원 사업에 반영된 주차장 조성 사업을 저희가 과업에 집어넣고 하면서 그 차액이 발생이 돼서 차액이면 어떤 차액을 낙찰 차액인가요? 아니면 어떤 차액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과업 내용에 있는 부분 중에서 일부 사업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에 빠진 금액에 대한 그 잔액이라는 거죠? 네네네. 예, 과업 내용에서 일부. 그럼 과업 명에서 과업이 빠지니까. 네네네. 그럼 예. 그 금액은 어떻게 뭐 전용되는 거예요, 이전되는 겁니까? 네, 불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 그 지금 이것도 지금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빠진 거죠, 항목에서.
주민 지원 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설계 내용에서 제외를 시키네요. 향후에는 진행돼야 되는 사업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다음 설계 때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도 촘촘하게 따져서 진행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국비에 대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공모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볼 땐 그건 집행부의 변명이라고 보여집니다. 적극적인 좀 노력을 통해서 최소한 그 이행할 수 있는 그림짝이라도 하나라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같이 연동되는 거예요, 과장님. 자일동 생태마을 조성 사업 예산액 10억 중에 지금 사고 이율이 9억 2천이죠? 사고 이율 자일동 생태마을 그 조성 사업이요. 그래서 그걸 올해 이제 사업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작년에 사고 이율이 됐기 때문에 확인하셨습니까? 그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예. 어디 내용을 말씀하시는 자일도 거죠? 생태마을 조성 사업 예산액 15억 있죠. 네네. 예. 근데 거기에 대해 사고 이율 9억 2천 생겼죠,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사고 이율이요? 과장님, 향후에 이렇게 답변이라도 할 때는 미리 좀 이거 준비, 왜냐면 본가에 대한 사업에 대한 내용들 머릿속에 다 꿰뚫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다가 딱 깨웠어도 아 이거는 뭡니다라고 그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시공에서 그거 이후에 네. 그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주택가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어떻든 주택가는 주택가의 특성상 대부분이 국비 지원을 통해서 그 굉장히 어려운 분들에게 지금 지원이 가는 점 하나,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 하나, 뭐 이게 결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이 부분은 제가 볼 땐 주택가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공격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그대로 녹아 투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예,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울러서 뭐 서두에 지금 말씀 못 드렸는데 이번에 국장 진급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주택가의 채권 현황이 있어요. 보니까요, 한 514만 원. 지금 소송 중에 있나요? 건축허가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요? 그것이 이제 소송은 다 끝났는데요. 예. 그 2014년도에 소송했던 건데 저희가 이제 그 원고가 패소를 하고 이제 시에서 승소를 한 건데 그 변호사 비용을 이제 저희한테 그 지급을 해야 되는데 7분이 소송 대상자였습니다. 근데 피고 측인가요? 예, 아니 원고 측. 원고 측에 7명. 예, 공동 원고인. 예, 7명인데 그분의 4분은 저희한테 변호사 비용을 완납을 했고 3분이 지금 계시는데 그 3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고 한 분은 수급자시고 생활수급자이시고. 예, 한 분은 저희가 압류를 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셨고.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게 지금 미수금이 그래서 총괄 514만 원. 이게 변호사 지금 패소에 따른 변호사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이라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는 1,100 얼마였었는데 예, 그 금액이 좀 줄어서 이제 왜냐면 그 중에 8분 중에 5분은 이제 완납을 하신 거고. 예, 소송 그렇습니다. 비용을. 예. 이제 3분이 아까 그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수가 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지금 계획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지금 한 분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는 그분은 이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한 분은 이제 그 저희가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놨고, 근데 한 분이 이제 그 기초생활 수급자세요. 그래서 그 뭐 재산도 없고 그래서 그분도 좀 돌아가신 분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남아 있는 미수금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러면은 그것까지 두 분을 정리해 버린다면? 그렇게 한 분만 지금 압류가 된다고 하면은 그 112만 원인가 그렇게 112만 원 정도. 예, 예. 그럼 다른 원고 측과의 어떤 그 형평성의 또 문제점을 또 제기하지 않을까요? 영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근데 뭐 형평성 뭐 다 내야 되겠지만 이제 부득이한 그 뭐 돌아가신 분한테 어떻게 받아낼 방법도 없고 수급자신데 재산이 없으니까 뭐 압류 조치도 못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어떤 결산이라든지 그 처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좀 검토를 좀 더 해보시죠. 왜냐하면 이제 그 원고 측과 공동 원고인들과의 어떤 그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한 분은 돌아가셨다면 어차피 그 상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그것도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법리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떻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뭐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어떻든 또 그 우리가 당연히 해소해야 되는 그 미수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촘촘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건축과 우리 과장님이 지금 새로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과장님께서 부재 중이셔서 지금 이번에 대신 팀 참석했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이번에 입법행위 행정조치 집행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을 1,100만 원,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중에 지출을 260만 원하고 잔액이 890만 원이 남았어요. 지금 이거 남은 잔액이 예산 대비했을 때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네. 우리 팀장님이신가요? 네. 네, 팀장님. 그게 이유가 뭡니까? 우선 집합건축물 감독원 수당 및 집합건축물 회계 감사 수수료를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그게 신청 건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잔액이 다 발생해왔고 이거를 마무리 추경 때 좀 삭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및 행정지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왜 예산이 1,100만 원 예산이 그럼 다시 팀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네. 이게 예산이 1,1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어떤 편성 내용입니까? 우선은 그걸 설명해 보세요. 뭐예요, 그게? 사무관리비로 집합건축물 감독원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이랑 회의 감사 수수료. 잠깐만요. 그게 행정 지원에 관련된 게 얼마예요? 사무관리비가 860만 원이고요. 860만 원이요? 그리고 행정 조치 사항은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 잠시만요. 조치 사항은 금액이 얼마예요? 예산 편성한 게. 그 이게 뒤에 지금 이게 업무분장 팀장님이세요? 아니면 그 다른 팀장님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팀장님 계세요. 그 팀장님이 답변해 보시겠어요? 예, 그 지금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되셨죠? 예. 예. 네, 건축관리팀장. 뒤로 그냥 편하게 서서 답변해 주세요. 예, 네. 예, 예. 건축관리팀장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집합건물 관리 업무가 저희 팀으로 되어 있다가 이제 지금은 안전센터 팀으로 넘어갔는데요. 작년에 이 법이 새로 생기면서 같은 과에 다른 팀으로 갔다는 얘기죠? 안전센터 팀으로요? 예, 현재는요. 건축과에서 예.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이 법이 새로 생기면서 이거를 이제 신설을 하게 되었는데 작년에 이 업무가 저희 팀에 오면서 이제 저희가 했어야지 되는 건데 이제 그 경기도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고 하지만은 이거를 실제적으로 신청한 그 집합건물 관리단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비용을 쓰지를 못했어요.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팀장님. 그러니까 뭐 경기도 내에서랑 무슨 관련성이 어떤 거예요? 그 경기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경기도 책임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예. 잠깐만요.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예산이 1,100만 원인데 지출 260만 원은 어떤 걸로 지금 260만 원 지출하신 거예요? 지금 지출한 거는 이제 그 지출력이 불법 관리물, 불법 관리 죄송합니다. 불법 건축물. 네, 천천히 답변해 주세요. 예, 긴장하지 마시고.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예. 처음이다 보니까 예. 불법 건축물 이제 불법 건축물 홍보물. 예, 홍보물이랑 이제 그 단속하면서 차량 운행한 운영비하고요. 그리고 이제 단속하면서 필요한 물품 그런 것들을 지출을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네. 260만 원 홍보물이었고 그 집행 못했던 그 당초 예산은 크진 않지만 그 나머지를 네. 집행 못했던 이유는 뭐냐고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요. 지금 앞에 부분은 홍보물에 관련된 집행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집행이 안 됐던 거예요? 이거를 지금 집행률이 안 된 게 한 네. 20%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이유를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합 건물 쪽에서 이제 신청을 해야지 저희가 이거를 지출을 할 수 있었던 비용들인데. 집합 건축물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빌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빌라는 아니고 이제 상가나 이런. 상가나. 예. 예. 큰 건물들을 예. 말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신청한 곳이 없어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청을 누가 해요? 그쪽에서요. 어디요? 상가에서 신청을 예, 한다고요? 예. 어떤 것에 대해서 점에 대해서요? 제가 그 지금 올해 처음 여기로 오다 보니까 저희 업무가 알겠습니다, 팀장님. 예.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로 요청할게요. 지금 일단 당초 예산 1,100만 원에 대한 아마 예산에 대한 예산 내역이 있을 거예요. 사업 내역. 네. 그거랑 그다음 지출한 내역. 그다음에 지출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그 사유를 네.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서면으로요. 네. 예, 우리 도시 재생과 과장님.
예,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좀 고생이 많긴 한데 문제는 지금 그 예산에 대한 부분, 그 항목을 보고 지금 이야기를 나눌게요. 지금 주민이 지켜낸 배려와 나눔이라는 부분, 예산 21억에 이제 지출 15, 뭐 예산 단가 금액은 크긴 한데 2억 9천에 지금 예산이 남아 있어요. 사장님, 거기에 대한 그 집행 이유가 뭡니까? 네, 저희 우선은 이 사업이 2019년부터 24년까지 6년 사업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비로 해서 사업을 계속 이제 매년 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이번에 한꺼번에 결산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제 축차돼서 많아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20년에서 22년까지 또 코로나 있었고, 그다음에 22년도에는 거기 지금 그쪽 지역이 가능 8구역입니다. 그래서 가능 8구역이요? 예.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재개발을 또 하시겠다고 또 이제 뭐 동의라든가 또 여러 또 움직임이 있어서 23년도에는 또 정비구역 입안 제한을 해서 작년도에 그 구역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재개발에 대한 뜻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주민 호응이 좀 떨어져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잔액이 좀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그 잔액 남은 거에 대해 저희가 이제 미리 좀 파악을 해서 뭐 돌리거나 이렇게 좀 알뜰하게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 향후에는 그 남은 금액들을 불용 서지 말고요. 추경 때 예산을 써서 다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계호 의원님. 네, 주택가에다가 먼저 물어볼게요. 아까 그 소송 문제. 예. 지금 주택가 57쪽에 소송 비용 미해수분이 2014년 가합 579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소송이 질 수밖에 없는 소송 아니었어요? 저희가 이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고 제가 이제 시민들로서는 질 수밖에 없는 소송이었던 것 같아요. 바위치기를 했던 것 같아 시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도 여기에서 소송비를 또 일단 패소를 했으니까 내야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문제가 이거 건축하는 분이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외람된 질문이에요. 저는 정말 엉뚱한 질문인 줄 아는데 누구 말만 따라 4차원적인 질문인 줄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막 억울해가지고 동동거리고 엄청 애썼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졌으니까 사망하시고 수급자고 압류하고. 네. 직접 과장님 가보셨죠? 네? 이게 좀 소송건이 좀 오래된 거라서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오래됐어요. 이제 내용이 이제 저희가 이제 건축 허가를 반려를 하니까 그 반려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이제 소송을 건 건인데 그럼 이 답변 국장님 여기 가보셨어요? 모르시나? 이게 오래됐어요. 예, 저도 그 확인을 못 해왔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이 주민들하고 굉장히 많이 뭐 도와주려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이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참 제 입장에서는 그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어떻게 변호해 줘야 되나 이런 문제를 좀 잘 검토해 봐야 되는 게 시의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뭐 사망이나 수급자 같은 경우는 없어서 그렇지만 압류한 사람은 그 100 얼마 때문에 압류를 당하는 실정이고 제가 실제로 거기를 가봤거든요.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참고해서 이런 안타까움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럴 경우에는 승소한 데서 그냥 좀 해결해주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라고 하겠지만 저는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공유를 해서 대책을 좀 특별한 대책을 좀 세워주면 어떨까. 이번에야 뭐 낸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도시 정책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네. 도시 정책과의 13쪽.
사고 2월이 이제 있죠. 13쪽에 보면은 도시정책과 별첨을 설명 자료로 넣었던 거예요.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네네.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사고 2월이 난 이게 좀 정확하게 제가 네 말씀 좀 해주세요. 기록이 잘못. 네. 도시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2023년도에 이제 착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승인이 났는데 올해 이제 사고 이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출액 합계는 뭔데 합계 중에서 사고 2월이 이렇다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쓰신 건가요? 네네. 사고 이월된 걸 다 집행된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추진경과 계획에도 쭉 이제 설명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고 2월을 하고 2025년 3월에는 일부 변경 승인을 하겠다.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질문했고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칠학지구 정비 용역비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바로 밑에 있는 거 13쪽 별첨이에요. 네. 네네. 의정부 칠학지구 이제 19개소에 대한 이제 그 일몰제 대비해서 저희가 도시관리 결정에 대한 변경 용역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사고 이월돼서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다만은 이제 6월달에 저희가 집행을 되는 걸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달에는 얼마나 집행이 돼요? 이제 7,500만 원 다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예산하고 잔액하고 제로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수고하셨네요. 1차 추경 때 재빠르게 예산 결정해서 네. 필요한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1차 추경 때 반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7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57쪽에) 보면은 도시정책과에 지금 현재 당해년도 소멸력하고 당해년도 말 현재액이에요. 네. 그 내용을 보면은 한지 청산금, 채비지 점용료 미납급이거든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3지구 특별회계 당해년도 소멸액은 이제 150만으로 잡혀 있는데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호원동 467-12번지에 있는 그 고엽제 전후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채비지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그 매년 100만 원씩 저희한테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작년도 하고 그 전년도 못 댔던 50만 원 해서 150만 원을 다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멸된 거고요. 예.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그 3지구에 있는 환지 청산금이 저희가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미납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미납이 있습니까? 해병지원회에는 이제 그 고엽제 관련된 환자 지원법이 생기고 나서부터 임대료가 이제 면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못 받았던 부분들이 약 1,1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걸 매년 1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100만 원씩 갚겠다고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100만 원씩 지금 잘 갖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네네. 그래서 요거는 참 잘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재생과에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그 19년도에 66억 7천만 원짜리 사업 있죠. 네, 그 흥선마을 네, 도시재생 사업. 네. 그거가 예산이 저기 잔액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좀 맞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예, 그 잔액이 그 이제 그 흥선마을 지금 가능 8구역 그 안에 이제 옛날에 그 예전에 공영주차장이 있었는데요. 거기다 1,700제곱미터짜리 이제 지상 3층에 건물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 금액이 제일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시설비하고 감리비, 부대비 해서 거기가 1억 한 2억 가까이 해서 이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이제 공사 끝날 최초의 설계명도 무조건 물론 하지만 이제 낙찰 차액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 끝날 때 안전관리비 정상, 그다음에 4대 보험 정상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금액이 좀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그때 많이 모이는 또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게 좀 미흡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하다 보니까
그 시설비 그러니까 주차장을 자기네들이 담장을 철거해서 주차를 댈 수 있게 하는 그 금액을 저희가 한 1억 이상 정도 해놨는데 거기 이제 재개발하다 보니까 이걸 철거라도 하게 되면은 자기 그 본인들이 이제 어떤 그 손해라도 있을까봐 그걸 이제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게 이제 남았던 사항이 좀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보조금 반납도 했더라고요. 그러면 네,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 보조금 반납은 저희가 그 이게 이제 그 60% 국비가 60%고 그다음에 이제 도비가 12%인데 저희가 이제 그 민간 자본 사업 보조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1억 정도 남았는데 거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차 나눔 그게 이제 민간 보조를 전달을 해서 거기서 공사를 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자체를 신청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금액이 온전히 남아가지고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사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 어울림 센터로 아까 말씀드린 그 3층짜리 이게 보조금하고 반납금하고 이제 지금 막 혼돈하게 설명을 주셨는데 네. 잔액도 2억이 넘게 남았고 네. 보조금도 2억이 넘게 네.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보조금 지금 설명했듯이 뭐 1억을 보조금을 받았는데 예. 주차장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예. 잔액까지 또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네. 물론 이제 과장님이 집행 19년이니까 집행은 하지 않았지만 이 건축은 잘하시잖아요. 건축은 예산이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는다. 그러면 애당초부터 계획을 너무 많이 잘 못하지 않았는가. 건축물이 가격이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진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이런 문제는 좀 예산을 처음부터 집행을 좀 잘 해줘야 되지 않나. 과장님은 아니고 전에 하셨던 분들이 같이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잔액이 2억이 넘는다. 이거는 모든 분들이 용납할 수 없어요. 이해 못합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45쪽에 보면 이것도 다음 연도 명시 이월액이 있고 사고 이월액이 있어요. 네. 45쪽에 그 청년 실업 마켓 운영.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2023년도 네. 그 경기도 이제 3억 2천 그 이제 네. 경기도 더드림 사업에 선정돼 가지고요. 네. 그 사업 시행을 2024년부터 했고요.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제 그 지출이 되지 못하거나 약간 이제 이월시킨 거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 이월을 해서 올해 2월까지 사업을 다 완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완료했어요? 예. 경민대학 광장이라든가 네, 그 네. 골목길 거기 사업한 겁니다, 그게. 그 명시 이월을 해서 사용을 했고 네, 예. 사고 이월을 해서 같이 사용을 예, 했다. 거기가 워낙 사업비가 좀 3억 2천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할 건 많은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거기는 좀 이렇게 이번에 그때 이제 돈이 많이 모자라서 그 올해라든가 내년에 사업 신청할 거는 저희가 좀 충분히 사업을 그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거 이제 경기도에 경기 더드림 사업에 지금 작년에 공모 신청해서 하나 10억짜리가 11억짜리 됐고요. 내년 사업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공모 발표를 할 건데 그건 이제 12억 5천. 다 사용해서 썼다면 다행이에요. 네네네.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예. 요 사고 이월하고 제가 이제 보고 받을 때 다 네. 해서 마무리됐다라는 보고는 저한테 잘해주셔서 수고했다라고 했지만 예산 문제가 이렇게 남은 거를 이번에 보고 예산이 적은데 어떻게 남았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45쪽에 다시 보면 지역 및 도시 그 45쪽에 경민로 대학로 더드림 재생 사업에 여기도 예산 행사 운영비가 이제 96만이고 지출 원인 행위액이라는 거하고 저는 지출액하고 좀 되게 혼란스러워 가지고 네. 제가 자문을 받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제 이해를 돕긴 했지만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죄송하지만 그 45쪽 지역 및 도시. 예. 45쪽 보세요. 네. 예. 용역 준공이 이제 미돌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다음 연도 2월에 이렇게 남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예. 네,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아, 이거는 1억 9천. 이거 잠깐만요.
나중에 이제 거의 같은 이제 맥락인 비슷해요. 근데 저희가 좀 지출 원인 행위액이라는 거를 왜 이렇게 꼭 기록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과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저희 네. 우리 자문 과장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들었긴 했어요. 그래서 이해는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예, 그 시설비 집행 내역 1억 8천 말씀하신 거 맞으신가요? 96만 45쪽 네, 9,600 네. 9,600 아, 예, 예, 약 예. 1억 원짜리. 예, 예. 네. 그게 네. 그 저희가 이제 거기 경민대학교 앞에 골목길을 저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네. 저기 시설공사도 필요하지만 어떤 이 시설공사 외에 그 어떤 이제 그 소프트웨어 사업이 좀 별도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로컬 활성화 디자인 싱킹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그다음 골목마켓 용역을 해서 주민들 그 상가에서 스스로 하지 못하는 걸 저희가 용역을 그럼 통해서 언제 준공이 됐어요? 예, 준공이 됐나요? 저 위하고? 준공이 그 작년 말에 된 거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그 2월 안에 청년마켓 같은 거는 올해 2월까지 거기에 존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2월까지 해서 다 마무리 2월 예, 다 끝났습니다. 예. 아, 그러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23쪽에 보면 주민이 지켜낸 배려와 나눔의 삶, 그 흥선마을 그게 지금 현재는 민원이 아까 이제 질문하다가 제가 빼놔서 다시 하는데 특별하게 뭐 민원이 있거나 보수공사를 하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네, 아직 그거는 없고요. 지금 네. 다만 이제 거기가 작년에 그 재생 사업이 끝났는데 네. 거기인데 또 가능 8구역 구역 지정이 돼가지고 향후에 재개발을 또 하겠지만 네. 지금 거기 안에 있는 그 어울림 센터라고 저희가 재생 사업을 지어놓은 건물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활용이라든가 그 재개발 또 관계를 좀 잘 좀 그 연결을 좀 협의를 좀 잘 좀 해가지고요. 거기 이제 그 건물 배치라든가 이 건물 때문에 좀 안 나오는 면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그 지역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차후에 설명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8구역 알겠습니다. 재생 그 사업과 계획과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큰 돈을 예산을 들여서 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면 누가 물어도 좀 답변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 누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예. 좀 해주시면 참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 이번에 채비지가 우리가 얼마나 돼요? 지금 예산 빚이 채권이 예. 국장님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 특별회계 채권 현황은 지금 2024년 말 지금 3억 8,880만 원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액이 예. 그대로 거의 남았어요. 예, 예.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아, 이제 각종 보면 채비지 임대료라든지 한지 청산금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징수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채권을 해서 3억을 확보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또 남아 있는 거예요. 아까 채비지 같은 거는 뭐 늦게 뭐 그거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왜 예산을 확보할 때 국장님이 내가 꼭 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 네? 예. 좀 살펴서 예산 편성할 때 올해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이걸 잘 살펴서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인 김태현 의원의 부재로 의정부 시의위원회 조례 제11조 3항에 따라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원님. 예,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아까 얘기했던 우리 건축가 이제 과장님이 이제 부재가 되기 때문에 예, 우리 그 팀장님께서 향후에는 지금 보니까 두 가지가 원인이 분석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아까 뭐 안전센터인가요? 센터로 넘어가면서 그 담당 팀장이 이제 바뀌면서 아마 제대로 업무가 파악되지 않았던 점 하나.
뭐 그리고 이제 경기도 내세 뭐 관련된 내용들 점 하나.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는 이런 그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 이제 새로 이제 과장 7월달에 이제 오시죠?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번에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말씀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그 내부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장님. 네. 예.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 과장님 이제 이어서 좀 질의를 할게요. 그 아까 그 이어서 도시 이제 취약지구 생활 여건 개조 관련된 부분 지금 올해 당초 예산이 3,500만 원에 지출이 1,900만 원. 지금 상당히 지금 지출에 대한 집행률이 좀 떨어지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이 원인이 뭡니까? 원래 저희가 그 2월을 시킬 때는 어떤 구간이라든가 정해놓고 2월 시키지만 혹시라도 이제 이거 공사를 할 때 보수가 또 필요할지 몰라서 그저 감안까지 해놨는데 이게 보수가까지 필요 없어 저희가 이제 그 타일 도장 공사만 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게 총 얼마 몇 가구를 지금 지원했던 거죠, 과장님? 가구요? 예, 지금 여기 여건에 대한 개조 사업 했던 부분이 참 실적이 어떻게 되냐고요,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한 집행 실적이 1,900만 원에 대한. 이거는 저기 옹벽 길거리 옹벽에 대한 도색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집에다가는 저희가 해지는 않았고요. 그거는 이제 그러면은 총 몇 곳에다가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이거 예. 저희 그 팀장님 그 답변해 주시면 답변해 주세요. 공사 위치는 이제 한 곳에 예예 176제곱미터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지금 예산을 3,500만 원 잡아놓긴 했는데 네, 그대로 네. 1,5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지금 잔액을 남겨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한 곳에 할 거면은 지금 2천만 원밖에 안 되면 네. 뭐 2천만 원 예산이면 거의 90% 소진이 되는 건데 네. 어떤 내용을 지적하는지 그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당초에 제가 모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과하게 예산을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 한 곳을 할 거면 핀셋으로 우리는 가능도 그것의 옹벽 개선 사업을 하겠다 하면 되는데 지금 그러면은 최소한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 1,500만 원이라고 하면 한 곳은 더 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발굴을 못했던 원인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신청을 기다렸던 거예요, 과장님? 저희가 좀 발굴하면서 좀 해야 되는데 신청을 기다리기보다는 저희가 확인하면서 발굴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좀 많이 미흡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과장님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크든 적든 간에 그 금액이 적더라도 그 금액을 예산을 모두 소진하는 점 하나랑 이렇게 금액이 적더라도 금액을 남기는 건 제가 볼 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최대한 발굴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의정부 관내에도 아까 뭐 옹벽 뭐 구조 개선 사업이라 하는데 굉장히 여건 개선할 수 있는 곳들은 많다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점 하나랑 그리고 지금 향후에 앞으로 발굴해야 되는 곳은 몇 곳 정도 되고 예산 얼마 정도 소진이 필요한 겁니까? 지금은 이제 그 흥선마을이라든가 그 새뜰마을 개조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24년도에 사업 2개가 다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남아 있는 사업은 이제 빼벌 도시재생 사업이 남아 있는데 거기는 이제 옹벽 공사는 2022년 3년도에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이제 거기 이제 종중 땅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저희가 위험한 지역들 그 주민들하고 좀 이렇게 확인하면서 좀 필요하면은 이제 계획안을 변경해서 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남아 있는 것들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과장님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잘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런 오점이 남기는 게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좀 더 잘한 부분에 대해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으로 오게 티가 나는 부분들은 저는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우리 그 도시정책과 과장님 아까 그 내용 이해가 좀 파악이 됐습니까? 자일동? 올해 사업이 시행되죠. 그 도시재생과가 아니라 어디예요? 녹지살림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도농과에서. 네네. 예. 그래서 작년에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사고 이열이 됐던 이유가요? 그 사고 집행된 거. 네, 사고 이열된 비용인데 다 집행된 겁니다. 집행이 됐나요?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그 설계 용역비 설계 다 나간 거. 그렇게 많이 들어요? 네네. 어떤 설계 용역비인데 생태마을 지금 조성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소진이 된 건가요? 그 생태마을 조성 사업의 실시 설계 용역비가 몇 개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소진이 됐는데 당시에는 지금 사고 이율로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고 이열비였는데 집행이 된 거죠.
사고 이월 비용에 집행이 됐다라는 네. 건가요? 네. 그러면은 예산이 그러면은 남지 않고 그때 소진이 됐던 건가요? 지금 이제 집행 잔액은 6,100만 원이 남은 거고요. 정확하게 사고 집행됐던 시기가 언제예요, 과장님? 근데 왜 여기에는 사고 이후라고 적시됐던 이유가 왜 그럽니까? 그럼 집행 금액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사고 이월비는 이제 작년에 다 집행된 거거든요. 작년 언제 집행이 됐습니까? 12월 달에 12월 달이요? 네. 그런데 왜 사고 이월 금액으로 남아 있는 적시됐던 작년도 이게 결산이다 보니까 사고 이월비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좀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사고 일이면은 불가피한 사유로 남아 있는 금액이 그 이월된 그 원인 행위가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은 집행된 금액 집행 금액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게 23년에 사고 이월 된 거, 3년 된 건데 그 이제 원인 행위 된 것만 이제 이월이 되잖아요. 그 부분만 이제 이월 된 거고 이제 그게 이제 집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지금 볼게요, 과장님. 그럼 전체 지금 예산의 15억 부분이잖아요. 다 소진됐습니까? 6,100만 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2,100만 원이 남아 있는 네네. 거고. 요거 자료 요청할게요, 과장님. 네. 자율도 생태마을 조성 사업 그 용역 비용까지 총괄을 해서 그 금액들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세부 항목들 전부 다 자료로 요청하겠고요. 네네. 향후에는 누가 보더라도 이런 그 오해가 소지가 되지 않도록 뭐 사고 이월이 9억 2천이 남아 있는 것처럼 그 오해할 수 있도록 명기가 된 거는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뒤에 팀장님, 그 뒤에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뒤에 팀장님이 이거 금액으로 적시한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적시가 된 이유가 뭐냐고요? 원인이. 예, 팀장님 답변해. 개발제한구의 허가팀장 박정선입니다. 예. 그 사고 이월이라고 지금 기재한 거는 사고 이월 금액 9,280만 7천 원을 집행했다는 뜻으로 그렇게 기재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명확하게 지금 명시를 했나요? 네. 예. 그래서 향후에 좀 더 오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건지 아니면은 오해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명시에 그 있어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명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예, 어쨌든 국장님 아까 모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뭐 집행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뭐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그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다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계 의원님. 과장님, 건축과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이어서 조금 서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53쪽에 기금 결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금 결산이 네. 5개 광고 발전 기금 건축가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4,990만 원 정도 되고요. 네. 저희가 그 조성액은 4억 2,700만 원 정도 되고 사용액은 3억 3천만 원. 그래서 현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7,353만 7천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5개 광고 발전 기금 같은 경우는 그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사업이라던가 그 간판 시범거리 조성 사업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그럼 이번에 네. 지금 이제 보니까 예산이 좀 올라갔어요. 아, 네.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그 얘기 이제 파악을 해보려고 지금 우리 권역에서 네. 이번에 다시 옮겨오지 않아요 사업이? 업무가 권역의 올라오죠. 불법 단속 업무랑 5개 광고 허가 내주는 업무가 저희 건축가로 이제 이관돼서 이동됩니다. 지금 네. 함께 일하고 있게 되는 거죠? 7월부터 이제 같이 일하게 됩니다. 네, 그럼 예산이 얼마나 정도 뭐 반영된다 그런 생각은 좀 해봤어요?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나 이런 거는 좀 필요하고요. 기금 관련돼서는 네. 별도 예산이 필요한 건 없습니다. 질문해보고 싶어서 질문했던 부분이 그쪽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업무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예산이 올라갔으니까 철저하게 예산을 잘 편성해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과장님 안 알겠습니다. 계신데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선 사업에 대한 권고를 여쭤볼게요. 재생과 우리 현암준 과장님
작년에 지적 사항이 뭐였죠? 38쪽이에요. 지난번에가 네, 뭐냐면 예비비에 대한 예, 얘기가 예비비 있었는데 1%에 대한 상황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불용 어떻게 하셨어요? 예, 올해는 이제 저희가 그 반납할 금액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납할 금액이 지금 일부 포함됐는데 이번에 이제 그 미정산된 보조금 금액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1억짜리 그때 그 소규모 재생 사업이 있었는데 그 이제 집행을 하고 남아 있는 금액이 지금 한 5,9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 발생이자 포함됐고 그래서 그게 좀 포함되어 있는데 올해 보조금 정산으로 반납할 예정이면은 1% 이하로 될 것 같습니다. 1% 이하 돼요? 지금은 1% 이하 아닙니다. 예. 안 되잖아요. 예, 예, 예. 이런 걸 좀 철저히 다시 재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네, 네,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드리고요. 네, 저기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는 뭐 특별한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오셨는데 네. 아무 말씀 안 하고 가시면. 예. 앞으로도 예산 집행에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과 같은 네. 경우는 중간중간 낙찰 차액 같은 걸 갖다가 추경 예산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98.6%라는 그 수치가 나왔는데 네.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조치하겠습니다. 그 외람된 또 질문일까요? 왜 의정부를 이렇게 땅값이 싸요? 토지정보과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개인 간 사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토지정보과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지만 전체적인 살림을 잘 살았더라면 인식이 의정부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갈 수가 있을까? 지금 다른 데는 오르고 있는데 우리 의정부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일부러 제가 보고 왔어.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살림을 잘 못 살고 어렵다. 의정부에 가면 어렵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는 거거든요. 토지정보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혹시 관계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과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요. 도시 개발이 활성화된다 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교통이라든가 토지정보과에도 제가 볼 때는 좀 과장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의정부의 토지만 관리하고 이러는 것보다 편리성도 좀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과 함께 의정부가 인식 개선이 좀 바뀌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그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채권이 2024년 3억 9,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년 이게 거의 똑같은 금액이 올라와서 예, 아무래도 뭐 대책을 세운다고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구획정리 사업 요 채권들이 구획정리 사업들이 꽤 오래 이제 끝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간 좀 오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좀 힘든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요것도 또 대책을 좀 세워서 강구를 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 좀 마감을 해서 예. 뭐 어떻게 하든 뭐 결선 소멸을 처리를 하든 하든 결선하든 뭘 하든 예.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예, 예. 또 하나는 도시 정책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가 한 5개 1회계 1,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 돈이 얼마 안 남아 있어요. 근데 하나로 좀 묶어서 특별회계를 좀 정산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법상 문제가 있나요? 뭐 계속 해놓는 이유가 계속 돈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돈이 뭐 저희가 지출이 되는 금액이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150만 원 그 코원동에 거기 받는 거 빼놓고는 지출되는 금액이 거의 1지구, 2지구, 3지구 거의 다 끝난 건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정산을 좀 하든 특별회계를 없어서 우리가 하나로 관리하든 이게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능한가요? 특별회계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구획정리 사업은 이제 완료가 됐고요.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한 그 특별회계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지금 넘겨주는 게 지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채권이랑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 말씀 채권이랑 도시개발 그 사업은 좀 하나로 묶어서 좀 없애버리시고 좀 특별회계를 줄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올해 말까지 좀 정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또 건축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건축가는 아까 뭐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률이 2개가 저조해요. 건축사 뭐 행정이나 뭐 이런 심의위원회 했을 때 50몇 %고 나머지는 이제 원활한 그 위법 행위에 대한 근데 이 위법 행위에 대한 1,160만 원이 아까 말씀드린 센터가 들어와서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집합 건물 소유자들이 등록을 신청을 안 해서 이 돈이 지금 불용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불용되기 전에 전부 다 집합 건물 소유자들한테 공문서나 이런 거를 한 번씩 다 보내셨나요? 홍보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게 많거든요. 위법 행정물이 집합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저희 의정부시가 50개 이상 되는 구분 소유자들이 상당히 건물이 많이 지어졌는데 이 부분은 한번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좀 다 쓸 수 있도록 그다음에 불법 건축물 상당히 많아요. 집합 나가셔서 건축가에서 하신 것도 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건축사 관련무 지행도 3,500인데 이것도 조정이 좀 필요하면 조정을 좀 가감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주택관리국은 주택가는 뭐 네, 제일 많이 남는 게 뭐 계속 생계급여 생계주거 주택급여밖에 없잖아요. 10억 남는 게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정리를 매년 똑같은 부분에 있어서 매년 남거든요. 근데 이거를 작년에는 또 2차 추경을 세워서 20억을 더 계상을 해서 세웠습니다. 근데 올해 또 다시 이제 10억에 대한 것들을 또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추계를 좀 잘 맞추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매년 똑같습니다. 이게 돌아가는 2023년, 2024년 제가 회계년도 2022년부터 들어왔을 때 봤을 때 매년 좀 약간 더 세우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조율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0억이나 남아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는 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보조금 반납이 한 59억 정도 되는데 녹양생활지원 복합센터에 관한 보조금 반납인데 어떠한 것들이 여기에는 나올 때 명시된 건 보조금 반납이라고 써 있는데 이 뒤에는 뭐 시설비나 이런 것들을 좀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예, 이게 원래 예전에 저기 그 녹양 인정 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인데요. 네. 이제 예전에 그 건립을 하기 직전에 설계까지 마쳤는데 그 LH에서 이제 건립에 대한 비용을 한 35억 정도 올려달라고 계속 요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는 한 20억 정도 14억 정도 올려줬는데 2차로 한 20억 정도 요구를 해서 나중에 사업을 해서 지었을 때 그것도 금액도 좀 크지만 나중에 운영에 따른 이제 비용도 만만치 않고 지금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땅 매입 16억에 대해서만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지금 사업이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우선은 좀 중지를 하고 반납을 한 60억 정도를 국비를 좀 반납을 하고 땅은 이제 저희 거 11호만 온전히 샀지만 나중에 이제 좀 여건을 좀 보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그거를 이제 반납하고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게 국비가 50대 50인가요? 혹시나 안 나갔으면 몇 대 몇인가요? 예, 국비가 한 70%로 알고 있습니다. 70에 12, 30%인가요? 예. 60%인데 죄송합니다. 60%. 60% 대 40%인가요? 그럼.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도시주택국에는 사실 뭐 여기는 예산을 쓰는 부서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인허가 부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예산 사용에 있어서는 뭐 특별하게 문제도 없고 인허가 부분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 타가들하고도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아일랜드 캐슬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는 전혀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런 얘기들을 했을 때는 이게 어느 부서의 잘못인지 어느 소관의 뭐 공문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른다고 하고 그냥 집행해 버리는 것들이 있어서 도시개발과 문화관광과 혹시 하나의 예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도시정책과뿐만 아니라 개발을 하는 사업이나 건축을 냈을 때도 그런 타 부서에서 좀 그런 부분은 공유를 추후에도, 왜냐하면 지금은 건축을 하나 지면 다 모든 부서에서 전부 다 뭐 잘못했다 뭐 해라 이렇게 쭉 공람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의 문제점이 있었을 때도 공람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업들을 했는데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생활 숙박 시설로 했는데 생활 숙박이 이게 안 됐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문화관광과에다도 각자의 부서들이 맡은 책임들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부서를 좀 전달해 주셔서 정확하게 왜 안 되는지 왜 되는지 문제점들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테 업무 교류에 있어서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된다 그러고 저 부서에서는 인허가 부서에서는 안 된다. 근데 담당 부서에서는 그 하나의 조건만을 보고 허가를 해주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도시주택국에서 좀 해야 될 부분이라 그런 부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